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21일간 단식 수련을 했습니다. 21일간 단식을 한 것은 이른바 당군신라에 나오는 곰과 범 이야기 있죠. 곰이 21일 만에 사람으로 변했다. 그래서 21일간 제가 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1일이라는 것은 그냥 37일이다 또는 뭐 그 아기를 낳고 산모가 37일 동안 금기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21일간 지속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일지 선생이 어느 책에 그런 대목을 썼어요. 오랜 생활의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뀔 때 적어도 21일간을 계속했을 때 그게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3일 동안 무엇을 해서는 지속 불가능하죠. 그래서 담배를 끊어도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이 아니고 적어도 3주일을 끊으면은 야 이제 담배를 끊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디 21일을 채워서 단식을 하고 또 회복식 단식을 하고 이제는 이제 정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민족사와 관련해서 우리 민족사를 제대로 알고 또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은 결국은 자기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일생사를 올해 단식 21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1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도 잘 알아야 하지만 자기 일생사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강의 듣는 것이 자기 역사를 새로 서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일반화된 역사학적 지식을 상당히 뒤집어 엎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버리고 새로 단식하고 1살부터 새롭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사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제가 최근까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는 학문하는 사람인데 학문이라는 무엇인가? 학문이라는 것은 뭐 대단히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던 사실을 아는 것이 학문입니다. 알미죠. 알아나가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학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르게 안 것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거나 기존에 잘못 따른 사실을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게 학문이다. 또 다른 말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논리를 찾아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이자 학문입니다. 설이란 무엇인가? 설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그 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 왜 설이라고 하는가? 이랬을 때 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드리고 또 그르게 알았던 것을 바르게 알도록 말씀드리고 또 그게 의미 없었던 것 같은데 의미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런 요소들이 없으면 임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학문적인 독창성은 없다, 공연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역사학 저는 민俗학 하는데 도 불구하고 역사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역사학 또는 우리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너무 자기가 주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밝히지 않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읽거나 들어서 아는 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있다 이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가 있다 하면 그렇게 알고 그냥 듣고 그걸 학생들이 가르치고 아직도 탄탄히 믿고 책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를 구분하는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하나요?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란 말인데 역사 이전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가 살면 그때부터 역사시대죠. 어떤 역사시대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역사시대라고 하는 건 문자로 기록됐을 때부터 역사를 기록했을 때부터 역사시대고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선사시대라고 역사 이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그랬느냐?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거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이건 그러게 하라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법전에 쓰여 있는 것이 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작가가 기록해 놓는 작품이 문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법전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예, 간섭법, 불문법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시 사회도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고 간섭법이 있으면 이것도 간섭법 시대 또는 불문법 시대 이런 법을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된 것만 역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작가가 원고지에 써서 책으로 간행한 것만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편벽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문학이 중심이긴 하지만 구비 문학이라는 거죠. 오랄 리터레이처라는 것이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데 말로 전승되는 문학 있잖아요. 신화, 전설, 민담, 속담 뭐 이런 수수께끼, 판소리 이런 거 있죠. 이건 기록되지 않아도 훌륭한 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누고 법학에서는 불문법과 성문법으로 나누는데 역사는 아직도 역사 시대와 역사 이전의 시대로 나누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 시대라는 말은 불필요합니다. 예, 언제든지 우리는 역사 시대예요. 만약에 안동대학이 있는 이웃 마을에 솔매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을의 역사가 지금 쓰여져 있습니까?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마을의 역사는 없나요? 아직도 그 마을은 선사시대 사나요? 없어요.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역사를 서술하지 못하는 아직도 수많은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지금 역사가 없나요? 아직도 선사시대나요?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른바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록사의 시대입니다. 예, 그 이전의 시대는 구술사의 시대, 오랄 히스토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히 역사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근본적인 것조차도 엉터리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구슨 미신이라고 그래요. 누가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미신이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미신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어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다, 불교도 종교다, 유교도 종교다. 그러면 세상에 종교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의 논리에서 유교를 보면은 이건 우상숭배죠. 유교의 논리에서 기독교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불효막심하죠. 조상 제사도 모르고. 그 서로 완전히 이단이고 부정하는 건데 왜 그네들은 서로 종교라고 하면서 구순 종교라고 하지 않는가? 그건 서양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냥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학습인데 잘못된 학습이죠. 학문은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문을 제기하고 자기가 거기에 답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를테면은 당군 왕건께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당군 왕건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뭡니까? 예? 예, 역시 훌륭한 분들 여기 많으시네요.
다 고조선으로 알고 있어요. 예, 고조선 아닙니다. 조선을 세웠어요.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도 조선을 세웠다 그러고 중간에 그러니까 위서를 인용해서도 조선을 세웠다. 그 다음에는 고기를 인용해서도 만리에 당군이 조선을 세웠지 고조선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고조선을 세웠다고 그래요. 역사 교수도 그래요. 저하고 역사 교수하고 공동 연구하는데 다투고 연구 계획서를 이래 쓰면 안 된다 그래도 그건 안 돼요. 예,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네, 그런데 역사책에는 다 고조선이라고요. 당군이 민족 시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뒤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당군 신나라고 하면 금방 쏙 들었는데 고조선 이러면 잘 안 들어요. 스토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고조선 스토리가 안 들어오고 당군 신나 하면은 뭐 쑥갓마늘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토리가 딱 들어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군 신나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군 신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야 이거 잘못됐다. 예, 이만희씨 류라고 하는 금서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 쪽의 내용을 당군 신나라고 하자 그 이후에 우리 학자들이 다 당군 신나라고 해서 이야기하니까 역사 교사들이 역사 바로보기인가 뭐 그런 책에다가 신나와 역사는 다르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르지. 그러므로 당군 신나는 역사가 아니다. 교원대학 교사도 당군 그 만들어진 신화 이렇게요. 이건 지어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당군 신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떤 선조들도 어떤 문헌에도 당군 신나라고 일컫지 않았어요. 당군 신나라고 일컫는 한 고조선의 역사는 깔아뭉개지는 겁니다. 당군을 내세우면은 조선이 사라지고 신나를 이야기하면은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내세워야 되고 고조선을 내세워야 되고 당군 이전에 환웅 또는 한인을 내세워야 되죠. 그 계보가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일단 환단고기와 같은 이런 역사 사료는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학계에서는 이걸 공식 사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제가 아무리 기발하게 새로운 주장을 펴도 그 순간이 부정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역사학자들이 인용하는 자료만 가지고 정사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사 자료에서도 환인이 있고 환웅이 있고 그 다음에 당군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당군이 민족 시조라고 이야기하면 손자를 가지고 민족 시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른바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모든 문헌의 제목은 뭐냐? 최초로 기록한 삼국유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 그리고 협주로 왕금조선 이렇게 됐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다 당군이 세운 것은 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에도 제목이 있어요. 전조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당군 신라의 스토리가 거기에 실려져 있어요. 물론 스토리는 조금씩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으로 보면 고조선 쪽이나 전조선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군 신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가 주장하기 전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료를 신화로 후황된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린 것이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이게 식민사학의 폐단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사료를 있는 그대로 보자. 한 번도 춘향전을 읽어보지 않고 한 번도 심청전을 읽어보지 않고 심청전의 주제는 뭐다? 춘향전의 주제는 뭐다? 이렇게 참고서가 가르치는 대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적어도 텍스트를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 적어도
예, 고조선조를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그럼 제목도 다 있고 그 내용이 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참고서에 이야기하는 대로 잘못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국사 교수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삼국유사의 고조선에 관한 사료가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본문에 당군이 세운 나라는 조선. 그런데 이거는 삼국유사에만 그런 거 아니고 어떤 기록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을 조선을 이야기할 때 고조선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어요. 발조선도 있고 무슨 조선도 있고 뭐 위만조선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고조선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건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조선, 옛 조선이란 그런 뜻. 이런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제왕운기의 전 조선기에서 이건 조선 플러스 기지요. 이건 기.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사학계는 이 조선, 당군이 세운 조선도 지금 제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BC 8세기에 기원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유물이 자꾸 나오니까 BC 10세기, BC 12세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24세기에 원래는 BC 24세기에 당군 왕금 조선이 세웠는데 그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버렸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학원이라든가 여러 양식 있는 시민들의 주장에 의해서 최근에 아마 고조선실이 만들어졌어요. 이 자기 나라 역사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써요. 그리고 사료에 있는 내용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당군이 세운 것은 조선이고 고조선은 뭐냐? 당군 조선 이전에 옛 조선을 일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BC 24세기 이전에 훨씬 더 거슬러서 BC 30세기, 35세기, 40세기까지 쭉 옛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포괄해서 그러니까 당군이 세운 왕금 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옛날 조선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삼국유사의 고조선조고 제왕운기의 전조선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고조선조 부디 원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원문 다도 아니고 그냥 고기에 인용한 것만 딱 보면은 환인우 서자 뭐 한웅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 세상을 탐해서 쭉 나오는데 이 스토리를 이 단락을 좀 나누면은 한 5단락 이렇게 정도 나와요. 그건 뭐 나누기 나름인데 그럼 당군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부터 당군이 나와요. 그럼 이 내용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조선 이야기. 이건 조선 당군이 세운 조선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조선 이전의 조선이에요. 이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이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1번에는 환인과 환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부 환웅 천황에 관한 환웅 천황이 어디에 관한 겁니까? 신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 당군 이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세 이하 누가 했는가? 당군이 했다 생각. 천만이에요. 당군이 했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장당경과 아사달에서 한 2번 올리고 1908세를 살다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하는 이 기록뿐입니다. 홍익인간 누구 생각입니까? 환웅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된 홍익인간. 천부인 세계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환웅이 가져왔어요. 환웅 천황이죠. 누구로부터? 환인천재로부터.
그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이거 누구예요? 환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 세계관, 스토리의 모든 것은 환웅천왕입니다. 조선 이전에 고조선에 갔는 이야기. 예, 전 조선에 갔는 이야기. 이 당군 조선 이전에 전 조선에 갔는 이야기. 그런데도 이 역사를 우리 스스로 싹 깔아뭉개고 당군이 처음으로 민족 시조이고 이 조선이 우리 이 역사의 출발점인 것을 생각하는데 이 기록의 고조선조의 기록 보면 이거는 마지막에 그냥 짜투리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에 보면은 주곡, 주명, 주선, 선악, 주병 360여사를 제세 이하했다. 누가 했어요? 환웅천왕이 한 겁니다. 그러고 제세 이하하고 있는데 이웃에 살던 공과 범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수탈이가 그래서 웅녀가 나타나지요. 그 웅녀 이후에 그 지금 공과 어쩌고 저쩌고 숫과 마늘 이야기도 다 환웅천왕이에요. 당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당군은 그 이후에 나타난 완전히 다른 세대와 다른 국가 단계에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깡그리 없애고 이 왕검조선의 역사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련 스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 역사를 후손들이 잘못 알까 싶어서 정교하게 서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일련 스님은 조선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조선 이전에 유구한 또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이 국가 체계를 잘 갖추고 정치 철학이 아주 훌륭한 빼어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긴 조선이고 여기 고조선이다.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서 답사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딱 둘로 나눠요. 신라 천년, 신라 이후 천년. 경주 사람 신라가 이 시대 구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신라 이후 천년에 속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조선을 일단 근거로 봤을 때 조선을 이 이전 것은 어떤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도 이거는 고조선이 조선 이전에 옛조선 전조선이에요. 그래서 사료를 해석할 때 그 자체로도 해석하지만은 다른 사료하고 맥락적으로 해서 이게 같은 말이구나. 한 사람은 옛조선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이전조선이라고 했구나. 앞조선이라고 했구나 하는 것은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시대 구분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고조선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고자는 나라 이름 될 수가 없어요. 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조선 이전에 여러 조선의 앞이 되는 그러니까 역사는 서로 이어지는 거죠. 고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이 국사학자들은 고조선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당군조선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당군조선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당군조선 이전의 역사를 끊임없이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중으로 낼 책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원고는 대충 써놨는데 고조선 문화의 높이와 깊이 얼마나 우뚝하고 그 역사적인 길이는 얼마나 깊은가 그걸 지금 표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이 신시예죠. 환웅천왕의 신시예요. 조선은 나라 이름이고 부여도 나라 이름이고 백제도 나라 이름이고 신라도 나라 이름인데 신시는 왜 나라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신시는 나라 이름 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인천재, 환웅천왕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자를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당군, 왕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일련 스님이 이 왕조의 정체를 한자말로 뜻으로도 나타내고 우리말 소리말로도 나타내기 위해서 이중으로 쓰는 거죠. 환인천재 또는 환인
제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불교적 용어 제석천이죠. 천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하고 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제왕이고 이것도 하늘의 왕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천재 같으면은 뭐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천왕에 당연히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가 있어요. 그거는 또 지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신실을 세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나라 이름이 아니냐는 거죠. 왕이 당연히 나라가 있죠. 이 왕과 이 나라는 1대1인데 이 나라가 뭐냐? 신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 그냥 신시라 그러면 사람이 나라 이름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어서 신시고국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런 고국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이 신시라는 나라의 지역과 유물 유적을 보여주는 문화가 홍산문화예요. 홍산문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홍산문화를 연구하다가 이 홍산 지역에 옛 나라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홍산고국이라고 그래요. 이건 안 되지. 홍산고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홍산이라는 나라가 없어. 지명이 지금은 현실적인 지명이지 옛날 어느 문헌 어떤 자료도 홍산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없어. 그런데 신시라는 나라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고조선의 유물이거든요. 고조선의 경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홍산곡은 지어낸 잘못된 말이고 이 신시곡은 우리 사료에 있는 나라 이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아마 신시고국 이렇게 들어있는데 오늘 신시고국이라는 신실한 나라 이름도 좀 바꿀 겁니다. 말미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신시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당군조선이 BC 24세기지만 신시고국은 그 훨씬 이전입니다. 환웅천왕이 다스린 신시고국은. 그럼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처럼 홍산문화가 있어. 홍산문화는 BC 3535세기에서 40세기. 물론 그 이전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기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아울러서 조선과 조선 이전 이렇게 조선과 옛조선 이렇게 나눈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신시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말 나라가 되는가? 중국 사람들은 왜 홍산고국이라고 했는가? 거기에 성곽이 있어요. 이 사람도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왕릉이라고 할 수 있는 적석총이 있어요. 큰 대형 피라미드 같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단이 있어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원령 천재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다음이 아니고 지금 나열하자니까 그런데 옥기 문화가 있어요. 옥기 문화. 옥으로 된 신라 근간에 보면 이렇게 고곡 같은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이거보다가 더 발달된 다양한 양식의 옥기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리고 여신전이 나타나요. 여신전. 우아량의 지역의 여신전, 여신묘라고도 여신전. 거기에 보면 막 토기로 만든 여신상이 사람 모양 크기만한 거, 그보다 적은 거, 그보다 큰 거 막 여러 개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곰뼈도 나오고. 그러면 그 스토리가 뭐하고 만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군신라의 웅녀, 곰녀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어때요? 웅녀상을 동상을 막 세워놓고 우리는 지금 당군의 유적이 거의 없는데 거기는 뭐 완전히 스토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기를 우리 민족 문화의 기원은 유목문화다. 방위로 말하면 북방문화다. 지역으로 말하면 시베리아나 몽골 문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베리아 몽골 가면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목 생활하면 이런 성곽이나 적석총이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유목 문화에서는 성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예. 그런데 여기 성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곽은 중국의 성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삼자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성곽이,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민족의 성이다. 뭐가 있어요? 치가 있어요. 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보통 성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끔씩 일정한 마다 이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치예요. 이거는 한국, 다시 말해서 고구려 성곽만 이렇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성곽도 이게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하죠? 치가. 예, 성곽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여기서 기어오르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끔씩 있으면 감시도 여기서도 이렇게 보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기어오르는 공격도 하고, 그래서 감시와 공격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는 한국 성곽의 특허품이죠. 그 딱 보니까 이건 한국성이라. 예. 그 다음에 적석총 하면 우리 적석총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예. 이른바 장수왕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예. 집안에 가면 막 이런 무덤이 즐비해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시대의 무덤인데 집안에 있는 거는. 여기 우아량에 가면 이런 피라미드 정도의 규모의 이런 게 상당히 여러 개가 일정한 지역에 쭉 있다는 거죠. 이런 중국 문화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만리장성 이남, 예, 화하문화라고 하는 중국 한정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천재단은 이게 뭐 중국에 또 나중에 천재단이 있었으니 그건 후대의 것인데 우리는 이런 고대의 원형 천재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봐도 하늘에 제사 지내고, 예, 이런 훌륭한 무덤과 이런 성곽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국가 정도의 규모 체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산고국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홍산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느 역사 기록에도 없다는 거죠. 예, 신시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신시고국이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옥기문화죠. 이런 건 다 정착 생활을 해서 가능합니다. 정착 생활이 안 하면 이런 문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옥은 지금도 가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나 세련되게 가공하고 그것도 형상도 다양해서 온갖 동물이 다 있습니다. 부엉이도 있고 뭐 누에도 있고, 예, 뭐 짐승 사슴도 있고, 예, 그걸 뭐 용이다, 뭐 그다음에 곰이다, 뭐 또는 돼지다. 예, 그래서 옥저룡, 옥웅룡 이래가지고 우리 학자들의 일부는 곰이다 이래가 끌어와가지고, 예, 그러므로 우리 곰대하고 연결시켜. 이거는 우리 문화다 이렇게. 이거는, 예, 아전 인수격이라. 왜? 옥기에 곰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게 다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그러면 그 우아량에 있는 홍산고국이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는 그럼 여러 토템들이 두루 다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걸 우격 따지면 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끌고 오려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끌고 와서 누구 줍니까? 퉁구스족 줘. 퉁구스족 문화였다. 예. 그렇게 귀엽고 밝아가지고는 역시 북방 문화, 어디서 시베리아 문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건 정착 문화를 누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정착 문화였다는 건 뭡니까? 농경 문화를 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 여신전이 있는데 여신전에는 토기만 있지 옥기가 일체 없어요. 야, 그래서 이 문화하고 이 문화는 같은 지역에 있어도 민족 계통이 다르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환웅족의 문화, 천신족의 문화고, 요거는, 예, 곰족의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지역에서 만났죠. 돌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문화 유적이 바로 홍산고국이 아니라 신시고국하고 만난다. 내용이 딱 일치해요. 어떻게 일치하느냐?
한웅천왕이 신시를 세우고 풍백우사 운사를 거녔다. 이게 농경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360여사 중에 제일 처음이 뭡니까? 주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명입니다. 주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제일 중요하게 해요. 360여자 중에. 그게 뭐예요? 농경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정착생활하고 농경문화를 한 거죠. 그리고 제세이화했다. 제세 있을 때 세상세,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치로서 나라를 다스렸다. 농사 지으려면 이치를 알아야죠. 뭐 유목은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만은, 농사는 가꾸는 법이다. 이치를 알아야 돼요. 계절도 알고 심는 법도 알고 가꾸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건 정착세, 제세라고 하는 건 정착 생활을 나타낸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사료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선진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옥기 문화 같은 이런 화려한, 옥기는 뭐냐? 주명하고 관계 있어요. 주병하고 관계 있어요. 옥은 여러분들 생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옥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장판은 사라지고 다 옥매트로 바뀌었잖아요. 다 옥의 생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옥 목걸이를 여기까지 내려뜨리면 가슴 아픈 사람들은 가슴병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옥이 가지고 있는 생기가 있어요. 또 옥은 아주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제사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명, 주병하고 관계 있고. 동의에 관해서 해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후한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동의족은, 동의는 동의는 뭐 어떻다고 그랬죠? 불로장생했다고. 그 표현은 불로장생한데 제가 지금 그 문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동의는 그 사람들이 덕이 있고 불사국이라고 해서 불사국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동의를 대단한 나라로 여겼어요. 불사국이라고 했어요. 불사국. 불사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그 주곡, 주명이라고 했어요. 주명, 수명이죠. 수명. 그걸 뭐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주명 다음에 병이거든요. 주병. 그러니까 병을 다스리고 오래 살고, 이게 옥기를 이렇게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옥기의 생기를 이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 문화유산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군신라의 그 스토리, 그 사상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단군신라를 해석하는데, 우리도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왔을 때 뭘 줍니까? 쑥과 마늘을 주잖아요. 그렇죠? 쑥과 마늘. 그 다음에는 동굴 속에 100일 동안 들어앉아 있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뭐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곰 새끼란 말인가? 단군 성경 결사반대 안동 교회에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우리가 곰 새끼란 말인가? 이 사람들은 역사가 뭐 어떻게 기술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곰이 인간으로 변신했다고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종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국의 고대 사료에 비하면 종족을 나타낼 때 다 뭐 흉이 뭐니 해가지고 이 동물 이름으로 나타내요. 동물을 훈련시켜서 전쟁 이용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아니고 종족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퉁구스족 하면, 퉁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퉁구스, 돼지란 말이에요. 그 민족 이름이 돼지라. 그럼 그건 종족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돼지인가요? 아니에요. 그 퉁구스족을 그냥 돼지족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곰족이고 호랑이족이에요. 제 친구는 지금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아직도 친구끼리 만나면은 말아. 또 교도소에 뭐 이 교도관 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그건 범이라 범띠거든요.
범띠, 범아. 예, 어른들이 아직도 범이라고 그래요. 그게 인간인가요? 범인가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종족을 나타낼 때 이런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그냥 토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토템을 또 무슨 동물 신앙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초창기는 이렇게 잘못 알았는데 지금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이 상징물이 없으면은 전통사회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눈물 같은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종족들이 밀림 속에서 이동하고 만날 때 서로 모르는 종족끼리 밀림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거나 악수하고 지나가거나 손 흔들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둘 중에 하나라. 그런데 야, 너 주민등록 좀 까봐. 너 어느 종족이야? 할 수 있어요? 아니, 멀리서 탁 보고 알아가지고 피하든지 공격하든지 찾아가서 손 흔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집구석에 있을 때 주민등록증 필요합니까? 안 하지요. 예, 그 어디 나가면은 안동에서 그래도 여기 강의하러 오려면 주민등록증 잘 챙겨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해외 나갈 때 주민등록 가지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여건이 있어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밀림 속에 소수민족들이 아직도 살려면은 자기 민족의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뭐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겠어요? 이래 보이고 다니고 아닙니다. 뭐 멀리서 딱 보면 알아야 돼요. 그게 토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종족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당을 상징할 때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코끼리당, 타조당, 뭐 얼룩말당 이렇게 해야 알지. 민주공화당, 온누리당, 뭐 진보개혁당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타조당 했다고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타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이랬어요. 언제까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민주공화당은 깃발이 뭐예요? 항소예요. 항소. 항소가 펄럭펄럭 그래야 항소 찍어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공화당 찍어야 된다 그러면 할머니가 민주공화당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주공화당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발전된 게 뭡니까? 기호 막대기로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1, 2, 3. 우리 고모만 하더라도 이걸 몰랐어요. 이걸 보고 지금 막대기 몇 개인가. 그런데 이제는 다 어때요? 이런 정도는 다 하게 이게 이제 없어져. 이거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것도 안 돼. 뭘 동물로 상징을 해야 돼. 이게 토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곰을 상징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왜 인간이 되려 우리도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거 보니까 막 이 큰 무덤도 가지고 있죠. 천재단도 가지고 있죠. 막 그냥 옥기도 가지고 있죠. 이거 선진문화예요. 그때 최고의 선진국이라. 농사도 짓지요. 홍익인간이라는 가치 철학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라. 지금도 시골 할머니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고 막 회장님 아들, 딸, 며느리가 막 빚가부지간 집에서 사는 거 보면 우리 사는 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고 선생님요, 우리 이거 좀 인간되게 해주이소. 얘가 동물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은유도 모른다니까. 이거 역사학하는 사람이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바로 그거지요. 이게 어떻게 곰이 짐승이 사람을 변나요? 우리도 당신 이 환웅족 이게 천신족입니다. 천신족 하나님은 우선이니까 천왕이니까 우리도 그런 문화, 홍익인간이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쑥과 마늘을 줬죠. 왜? 테스트를 해봐야지. 아무나 같이 잘못 그래 우리하고 같이 살아 동맹하자 하다가 이거 반란을 일으키거나 결국은 갈등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문명사회 정치인들도 막 이합집산 나잖아요. 이번 공천 놔두고 막 탈당하느니 뭐 당 하나 더 만드니 가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그런데 서로 문화가 이질적인 사람이 같이 생활할 수 있나요? 그래서 테스트할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채식이죠. 채식 중에서도 지독한 채식이라. 오랫동안 검증해야 되는데 단시일 내에 검증하려면은 지독한 채식을 해요. 네가 채식할 수 있나? 우리는 농사짓고 채식하는데 우리는 유목민족이 아니야. 주곡이잖아요. 그래서 딱 해보니까 곰족은 잡식성이잖아요.
그런데 범족은 뭐예요? 이건 육식이에요. 육식이고 유목생활. 그러니까 범족은 적응하려 동경은 해서 자기도 인간답게 선진문화 미국 사람처럼 살려고 서울 사람처럼 살려고 촌에서 올라왔는데 아파트 꼭대기 20층에서 말이죠. 뭐 후덥지근한 데 들어앉아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울타리에다가 호박잎 하나 따가지고 된장하고 쪄가지고 뭐 쌈도 사 먹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치즈하고 뭐 이 순대하고 뭐 이런 거 주니까 뭐 그래서 뛰어내리는 할머니 있어. 그거 맞죠? 아이고야 나 이제 촌에 간다. 그 다시는 아들 집에 안 와.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호랑. 근데 요거는 견딜만 해요. 평소에 그런 생활을 했기. 그래서 적응해가지고 요게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전신종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농경 문화, 채식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농경 문화, 채식 생활, 아까 이거 홍산 문화 쭉 예를 들은 건 다 뭐예요? 정착 생활인데 유목 문화가. 동굴 속에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말고 들어앉아 있어라. 이거는 지독한 정착 생활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곰은 원래 동굴 생활하고 하니까 또 겨울잠도 자고 하니까 이 호랑이는 겨울에도 막 눈밭에도 웅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정착 생활이 가능하니까 적응이 됐어요. 근데 100일까지도 아니고 3, 7일만 있어도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요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가면 전부 막 고기고 말이죠. 온 산천을 주유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일탈한 거죠. 그래서 이 곰은 바람직하고 호랑이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건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 곰이 우리 민족 시조인데 지금 곰 신앙이나 곰에 관한 전설이나 곰에 관한 문화는 거의 없는데 호랑이에 관한 전설이나 호랑이 신앙이나 산신 신앙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왜 그런가? 아무도 자문을 하지 않아, 질문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답이 없어. 이걸 말미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를 이거는 다른 나라 사료도 보면 이렇게 종족을 동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얼마든지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신화라는 말은 우리 옛날 어떤 고문서에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그럼 신화는 뭐냐? 범풀이, 범풀이. 성주풀이, 제석범풀이, 서귀포 본향당 범풀이. 그 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미스라고 이걸 일본 사람들이 신화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신화로 하는 거죠. 그 신화의 모델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죠. 러브 스토리 같은. 우리 신화는 그런 체계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범풀이라 그래. 범풀이 또는 그냥 풀이라 그래. 줄여가지고 성주풀이. 성주 신화입니다. 성주 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자정했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범풀이를 말한다면은 고조선 때는 고조선 건국 범풀이 또는 환웅 범풀이 또는 당군 범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럼 범풀이는 뭐냐? 신화는 허황된 거 지어냈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뭐 러브 스토리도 있고 뭐 엉뚱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범풀이는 근본 내력을 푸는 겁니다. 천지개벽 범풀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학자 중에서도 한국 신화라고 책을 쓴 사람은 서양에는 천지 창조 신화와 인류 시조 신화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 이렇게 써요. 있어요. 구술하는데 천지개벽 신화가 있는 거죠. 그걸 천지개벽 범풀이, 창세가, 인류 시조 신화도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 고전신. 그래서 우리말 범풀이라는 말을 살려서 써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엉뚱한 이해를 신나란 말로 서양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사료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 범풀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사료입니다. 근본 내력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조선조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군신화는 정말 우리 선조들이 최고의 설기와 지혜를 짜서 서술한 역사다 이렇게 봐요. 그 오랜 역사를 잘못 이야기하거나 서술해놓으면 어때요? 다 까먹어요. 문자로 기록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한번 듣고 잊지 않을까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 한 거죠. 기막히게 해서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잊지 않아요. 그렇게 상징으로 공감을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러브 스토리도 있고 뭐 이런 게 쭉 흥미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풀이를 또는 신나니까 역사가 아니다 이런 단순 논리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서의 첫 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범풀이로 이루어져 있다. 신나로 이루어져 있다. 고구려의 역사 첫째 장은 뭐예요? 주몽신나로 이루어진 거죠. 신라 역사의 첫 장은 뭐예요? 박역거세 이야기 또는 육부촌장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신나가 아니면 역사 서술이 안 돼요. 인류의 역사도 처음에는 뭡니까? 신나로 서술되는 거예요. 천지창조신나로. 우리나라는 천지개벽신나로. 서양의 천지창조신은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해가지고 여세 또한 창조하고 이런 말에 뭐 쉬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저절로 천지가 저절로 개벽하는 거죠. 열리는 겁니다. 원래는 깜깜하게 한 덩어리에 있는데 하늘에서는 정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흙이슬이 올라와서 이렇게 아래 위로 갈라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는 어떻게 생겨 쭉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우주의 근본을 설명하는 겁니다. 범풀이죠. 그런데 이 범풀이는 언제 노래되느냐? 구판에서 노래다. 오늘 지금 여기 2012년 3월 13일 출판문화회관에서 국한원에서 주관하는 구판을 벌이는 거죠. 왜? 우리 역사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구판을 벌이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슬 벌려서 해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뿌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태초에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아까 금소령부터 이야기를 했지. 당구신나에서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바로 집은 앞으로 교과서는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이제 연노도 당군으로 쓰고 이제 당군신나라는 말 쓰지 말고 당군 범풀이란 말을 쓰든지 고조선 범풀이란 말을 쓰든지 고조선 건국 범풀이라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바뀔 것이다. 미래까지.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는데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하는 역사는 그거는 그냥 과거의 지식을 아는 것이죠. 그건 아는 체 하는 거지. 우리 역사를 바람직하게 창조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해야죠. 문학 연구하는데 새로운 문학 창작하는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문학 연구 왜 하나요?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E.H.가의 역사는 뭡니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뭐예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한 20년 전에는 막 아이들이 E.H.가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대학에 들어오면 필독서였어요. 이 범풀이는요 이걸 넘었습니다. 현재 오늘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태초부터 쭉 대화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제시하는 거죠. 태초의 역사를 근본을 풀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해석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구타한 때 보면 그렇게 돼요. 야 이제 네 고생 다 했다. 오늘 굿하고 나면 내년엔 장가도 들고 이제 일자리 생길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말 듣고 저저 하라 이렇게 무당들이 그렇게 하지. 그냥 옛날에 너 그때 조사에 잘못돼가 네가 그 꼬라지다 거기서 끝나는 곳은 없어요. 그럼 굿 하나만 하지. 그 역사학이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굿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관을 범풀이 사관이에요. 저는 임재혁 사관은 범풀이 사관입니다. E.H.가의 사관을 넘어선 거죠.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의 태초의 근본 내력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하면서 미래의 역사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역사. 그게 진짜예요. 그게 범풀이 사관. 근데 내가 연구비를 신청했어요. 서울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이라 식민사관에 앞잡이가 거기 턱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 계획서 첫 문장이 뭐냐? 사료가 사관이고 사관이 사료이다. 그런 말 딱 쓰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통과됐겠어요? 안 통과됐겠어요? 안 통과됐지. 자기를 치는 건데
그건 사관도 없는 역사학자라. 근데 서울대 교수라. 국사학과 교수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학자 중에 자기 사관이 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진태 선생은 신민족주의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온갖 서양의 뭐 E.H. 카는이 있고 뭐 누구의 실증주의 사관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설명만 했지 전달만 했지 자기 사관인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사관이 있어. 이 사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료에서 나온 거죠. 그 사료를 잘 보면 사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관을 가지고 사료를 보면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와 사관은 함께 있는 거지. 그 사관은 서양 사람들 거 가져와 가지고 그 우리 사료를 보니까 완전히 우리 역사를 종속시키는 거죠. 우리 역사를 가지고 우리 사관을 만들죠. 우리 사관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만들죠. 그러면 제대로 역사가 된다. 그래서 저는 범풀이 사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고조선 학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었어. 윤내원 선생이 복도에서 만났어. 그 윤내원 선생이 나를 딱 붙어 임 교수 오늘 범풀이 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더니 내가 들어보니까 범풀이 사관이 아니고 분풀이 사관이네. 막 기존 역사학자들을 막 비판했거든요. 그랬더니 원로 사학자들은 윤내원 선생쯤 되는 사학자들은 막 얼굴이 불그락 박사 과정에 다니는 젊은 역사학도들은 막 고개 끄덕끄덕 끄고 막 메모하느라고 바빠. 또 어느 육사 교관하던 장성 출신 사학자는 저보고 다 하거든요. 야, 임 교수님 오늘 발표하는 거 들으니까 막 대륙에서 막 천군만마가 막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사료를 보니까 우리 사관이 딱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그러니까 단군조선 이전에까지 얼마든지 거슬러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옛날을 알기 위한 게 머무는 게 아니고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미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어떤 사상 오늘 주제하고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10분간 안 쉬어도 되겠죠? 저는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 오늘 이야기하고 또 내려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책에 아까 써놓다가 그냥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왕금 요거는 다 뭐예요? 천재, 천왕, 왕금 다 한자말이라 뜻을 새겨야 돼. 이거는 뭐예요? 소리값이에요. 우리말 소리값. 환인 뭡니까? 환님, 한님, 하느님 이런 뜻입니다. 환웅, 이건 하늘이란 뜻인 것 같아요. 하늘. 그 다음에 당군은 뭐예요? 박달 임금님이래. 임금. 요게 한웅천왕이 어디에서? 신단수 밑에 그렇죠? 신단수도 이게 박달나무 단자래. 신발근 나무예요. 이게 당군을 박달나무 단자를 쓴 것은 이 우리 한자말 그러니까 상유사는 한문문법으로 해야만 돼요. 이두나 향차로 논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소리값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 한자 뜻풀이라든가 한자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자말 소리값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고 한자의 뜻을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박달나무 단자를 쓴 것은 무슨 신단수는 이건 박달나무 숲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박다는 돼. 박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단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달임금님, 배달민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 하늘 또는 환이라고 하는 건 환하다, 박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해를 나타내는 거죠. 해가 제일 처음 어디로 내려왔어요? 태백산 신단수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산책해 보세요. 저녁 늦게 노을 뜰 때 한번 가보세요. 해가 아침에 맨 처음 내려온 데가 어디입니까? 그 가장 높은 산에 그 산 위에 가장 높은 나무 끝까지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 신이 밝은 거죠. 하느님이 뭐예요? 하늘의 님이 뭐예요? 해라는 거죠.
태양인 거죠. 이런 신앙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라 이름이나 시조왕 이름으로 체계화해서 쭉 오랜 전통과 이제처럼 홍익인간 사상을 태초부터 쭉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해를 나타내죠. 그래서 나라를 어디에서 세웠어요? 아사달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사달은 동업지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죠. 아사달이 무슨 뜻입니까? 아침이고 요거는 양달, 음달, 아침 땅이에요. 아침 땅이 해 뜨는 땅이죠. 그것을 한자말로 써서 뭐라고 썼어요? 조선이라고 썼다. 근데 이거는 조선 또는 고조선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세운 나라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부여는 불이란 뜻입니다. 불. 그런데 이 부여의 시조가 누구죠? 예, 해모스죠. 해모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헤브루. 삼국유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이 나와요. 해시를 성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게 해시입니다. 해시. 그 해모스의 아들이니까 헤브루. 그래서 헤브루인 거예요. 해모스는 뭐예요? 이거 소리값이. 이것도 다 소리 나는데 이걸 막 옥편 찾아가 무슨 뜻인가 좀 곤란해요. 네, 해모습이 해모습. 해모습은 어때요? 둥글고 빛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는 해부루라. 요거는 해부루는 아까 부여가 불인 것처럼 부루도 불입니다. 해불, 해의 뜨거움을 나타내요. 환인, 환웅, 당군, 해모스, 해부루 다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표현한 거죠. 고유명사로. 예, 부여도 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부여 다음에 뭐예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의 시조 누구예요? 주몽. 주몽 아들 누구예요? 유리. 주몽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해모스와 유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해모스는 완전히 해잖아요.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정치 다 하고 난데 저녁에 다시 하늘 올라갔다. 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해모습이라 그대로 해를 나타낸 겁니다. 예. 이 주몽은 어떻게 되느냐면 유아 부인이 금화망이 가두어 놨는데 햇빛이 가두어 놓은 방으로 들어와서 비껴가도 햇빛이 곡선으로 들어가 아랫배를 계속 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뭡니까? 큰 알이었어요. 예. 햇빛 알 이게 바로 뭐예요? 해입니다. 이게 알이라는 것이 해지요. 해를 여러분 둥근 알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났으니까 이거 태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몽. 그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름은 활잘 쏜다는 것으로 주몽이라고 했지만은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또 자기 스스로 천재의 후손이다. 또 어떤 기록은 해모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당군의 아들이기도 해요. 기록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군이나 해모스는 뭐예요? 표현 달랐지만 다 해라는 점에서 같죠. 박달리 임금, 해모스, 밝은 임금이 하늘의 밝은 임금이 해 아닙니까? 그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그렇게 햇님처럼 인식했다는 거죠. 아, 햇님인데 그 햇님이 하느님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서 하나님. 예, 하느님하고 어느 게 맞나요? 예,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돼. 하나에다가 님 붙여서 말을 만드는 법이 없어. 예, 뭐를 수사를 붙이려면 한을 붙여. 하나가 아니고 저기 하나 사람이 간다 이런 말 있나요? 저기 하나 집이 있네 이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한 집이 있네, 한 사람이 가네, 한 여자가 있네, 다 한이에요. 그 한님이 하느님 아닙니까? 태양이 하나죠. 한님, 하느님, 하나님, 한님. 하나님이라고는 하나 연필, 하나 물병, 이거는 말이 안 돼. 한 물병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는 한국 또는 한 나라 되지 하나 나라, 하나국,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문법에서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은 주몽의 아들이 유리자. 주몽이 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유리는 뭐예요? 그야말로 유리라 해를 반사시키잖아요.
유리가 이 주몽이 금화왕을 피해 가지고 난마했죠. 그랬는데 예시 부인의 잉태시키고 갔잖아요. 그래서 유리가 나중에 엄마 우리 아버지 누구냐 해서 막 칼 들고 안 가르쳐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부러진 칼을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지요. 주몽이 보니까 부러진 칼 2개를 딱 맞추니까 궁합이 딱 맞아. 아 이거 내 아들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서 오냐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 않고 그럼 내 아들답게 네 능력을 발휘해라. 그러니까 문짝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 가까이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 이거 역시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라에 와서는 어떠냐? 신라에 우리가 시조신라하면 박역것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위에 육촌촌장신라가 있어요. 육촌촌장신라는 환웅신라하고 똑같아. 육촌촌장신라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하늘에서 한 인물이 어떻게 합니까? 명갈산에 내려와죠. 예,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오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어느 고을을 다스리고 무슨 성의 시조가 됐다 하는 것이 육촌촌장 구조가 똑같은 내용 똑같아. 내용만 갈로 안에 묶어 엮는 거 달라. 이게 환웅 천왕이 하늘에서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가지고 신시를 베푸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가 이 고조선 또는 조선의 문화적 전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촌장회의에서 회의하다가 하늘에서 자줏빛이 내려왔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흰말이 꿇어 엎드려 있고 그 흰말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큰 날이 있었어요. 이 알은 어떤 날이에요? 붉은 날이에요. 자줏빛. 이런 날이 뭐예요? 해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해 뜰 때 한번 보세요. 저녁에 노을 한번 보세요. 붉은 날이에요. 해입니다. 대강명 오색빛이 찬란했다. 이거 해 뜨는 거 아닙니까? 해가 비치는 거죠. 그래서 알란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씻었더니 막 온몸에 막 빛이 막 났다. 그래서 뭡니까? 혀것에 밝을 혀 머무를 그 세상새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환웅천왕이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제세이하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짓. 홍익인간이 뭡니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거죠. 밝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밝은 정치하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일년 스님이 여기 실수했어요. 이게 고지하고 같아. 고지 박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래가지고 성을 뭐 박씨라 했다. 그래서 박역거세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물은 거기 막 오색 강체가 났다. 대강명 이랬다. 전부 빛에 갖는 자줏빛. 예. 빛이 뭡니까? 혁이에요. 한자로 나타내면 혁이고 뭡니까? 우리말로 나타내면 뭐예요? 박다예요. 박다. 당군하고 또 박달리 임금하는 것처럼 박혁 우리말과 한자말을 함께 나타내죠. 거세는 이거는 이름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을 널리 밝게 했다는 거죠. 밝다는 그 자체가 당연히 세상을 널리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환웅천왕의 홍익인간 이념이 그 태양 시조 사상이죠. 해 세상을 밝히는 해의 사상인데 그것이 홍익인간. 해야말로 온 삼라만상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해가 없으면 이 모든 존재가 있어도 없고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혜익 선생은 온 생명이라는 책에서 해가 태양계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태양이 없으면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홍익민족이 아니고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세상, 그 인간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생명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건 태양밖에 없어요. 해밖에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쭉 부여 고구려 쭉 거쳐가지고 신라 박역거세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이라는 걸 자꾸 난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새의 알이나 뭐 이런 용의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알로 형상했다. 왜? 그 색깔이나 크기나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거는 태양을 그렇게 은유한 것이다. 그것이 나라 이름이라든가 기타 이름에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혓것에 박다. 그 다음에는 뭐 석탈래도 있고 김알지도 있잖아요. 석탈래도 마찬가지예요. 석탈래도 아래서 나죠. 용성국에서 아래서 나죠. 이것도 태양시조 사자이고, 김알지는 황금 근교 안에서 태어난대. 황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게 뭐를 뜻합니까? 태양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가야국 시조에까지. 가야국의 시조는 황금, 둥근 황금알을 속에서 태어났는데 둥근 황금알이 태양과 같았다고 구체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윤에 처음에는 아주 비유적으로 은유하게 빛을 나타내는데 점점 갈수록 태양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나 왕의 시조 이름이나 이런 데서 쭉 사상이나 그다음 농경문화나 이런 전통이 쭉 20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이거를 홍리 민족이나 뭐 혁거 한국이 아니고 이건 세상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하는 반기문 총장처럼 온 세계를 밝힌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치관을 새롭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조선은 없어. 단군조선 이전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이 사상과 철학이 있는 나라가 단군조선 이전부터 쭉 있어 그 사상이 신라 가야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없다고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사료를 다시 생각해요. 사료에는 역사학자들이 늘 이 문난만까지 책장만 넘기고 있죠. 사료, 문난 사료, 고리타반한 문난 사료.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의 유물 사료. 요까지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구술 사료, 오랄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서양에서 학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무슨 뭐 구술사 연구회인가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오래전에 구술사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까지는 학계에 쓰여져 있는데 새로 사료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거.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논문에 썼으면 생활 사료, 생활 사료. 우리가 단군조선의 후예가 아니라 환웅 신시고국의 후예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입증합니다. 뭐로 입증하느냐? 쑥과 마늘로 입증할, 쑥과 마늘.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쑥과 마늘을 먹는 민족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쑥과 마늘 다 같은 민족. 이거는 단군이 조선 세우기 이전에 환웅천황이 신시에서 쑥과 마늘을 먹어요. 일본에는 어때요? 마늘을 안 먹어. 쑥은 먹는데 3월 3진날 여러 풀떡 중에 하나로 먹어. 우리처럼 쑥국, 뭐 된장에도 쑥 넣고 국에도 넣고 쑥 털털이도 해 먹고 막 다른 날 쑥떡도 막 지어서 해 먹고 이런 뭐 쑥으로 뭐 반달떡도 하고 뭐 송편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문화가 없어요. 마늘은 아예 없고, 중국에는 마늘은 있고 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쑥과 마늘 다 먹는 거, 이거를 시골집에 가보세요. 이 아래채에 젓가락 밑에 뭐가 달아놨습니까? 마늘 여러 타래, 또 쑥 여러 타래, 시래기 여러 타래 쭉 달려있어요. 마늘은 어디 있어요? 부엌에 빈지에도 다 끌려가. 끼니 때마다 엄마가 탁 빼가지고 식도 손잡이로 싹 찧어가지고. 마늘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어요. 밥에만 안 들어가죠. 요리는 다 끓이는데 무치는데 찌질인데 볶는데 생치하는데 다 들어가. 중국 사람 마늘을 먹어. 그러나 여러분들 중국 사람이 우리처럼 마늘 먹냐? 안 들어. 마늘 안 들어가는 요리가 많을 뿐만, 우리는 마늘을 요리에 넣을 뿐만 아니라 오이나 토마토 또는 그 당근처럼 그냥 접시에 생마늘 있어야 돼. 고깃집 가면 마늘 더 달라고 야단이잖아요.
이 마늘을 그 자체로 먹는, 이 마늘을 이렇게 두세 개 먹고 쑥을 이렇게 두세 개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다 그것도 다 먹는 나라는. 이게 뭐예요? 사료지요. 우리가 당군 이전에 환웅 시대부터 이렇게 쭉 살아왔는 게 이대로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도 어떻게 그걸 부정하네요. 왕금 조선 이전의 역사를 부정. 우리 그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환웅 천황의 문화를 아직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료예요. 그 생활 사료죠. 안동에 가면 노다리 밟기, 아 여자들이 뭐 놀이하는가 보다. 그게 사료입니다. 무슨 사료입니까? 노국공주가 안동에 왔다는 거죠. 언제?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긴 왔을 때 노국공주가 왔어요. 그래서 노국공주가 올 때 그 소야천이라는 내가 있는데 그 한겨울에 왔거든요. 어떻게 공주님을, 왕후님을 얼음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동부의 여성들이 이래 엎드려 가지고 공주를 그 등을 받고 갔겠다. 그게 노다리 밟기 유래입니다. 그 노다리 밟기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역사를 생활로서 재현하는 거죠. 그 역사가 진짜 역사죠. 역사책에 있는 게 무슨 역사입니까? 법전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거는 죽은 법이지. 역사 논문이 서가에 꽂혀 있다. 무슨 그 역사예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있고 그 역사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살고 여기 강의 들어오는 게 이게 진짜 역사지. 그거 읽고 아는 체 하고 하는 게 그거는 권력이죠. 지식 권력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아까 먹는 거 채식 생활이고, 아까 먹어요. 100일 동안 굴 속에서 들어앉아 있거라. 햇빛 보지 말고. 그거 우리가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뭐를 뜻하느냐? 구들이에요, 구들. 온돌이죠. 이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정착 문화, 정착. 여러분들 야영하러 가가 구들 놓나요? 구들 놓으면 미친놈이죠. 구들 놓고 집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누대로 머물러 살겠다 그런 거죠. 구들 놓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착 생활의 원조가 그때 그 햇빛 보지 말고 들어앉아 있거라고 하는 거 얼마나 너가 머물러 살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런 생활의 전통이 여기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전기장판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가 한국이라. 전기담요를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에는 뭐 난방 시설이 없잖아요. 일오리 가는 거 뭐 하나 있어가지고 거실 가운데 네모 파가지고 그 핫도프 피우고 천장에 이렇게 시커먼 주전자 하나 달아놨죠. 아주 원시적이잖아요. 그거 텐트 속에 이런 거 속에 여기 핫도프를 들어놓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뒤에 둘러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작은 나무 책상하고 이불 덮어가 발을 그쪽에 놓고 자. 거기에 딸 아들 온 식구가 다 자느냐요? 딸 아들은 저 방에 가야지. 어떻게 해요? 일원이는 거기밖에 뿐인데. 그 유담보라고 하는 물통에다 뜨거운 물려가 끓여안고 자. 그거 얼마나 난방이 되겠어요? 다다미 방에서.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 담아 그래야 되나요? 이거 일본 말인데 전구를 그 안에 넣고 자다가 뭐 깨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기 담요를 만든 거죠. 의료기구를 상품화한 겁니다. 우리는 덮어가지고 안 돼. 옛날부터 구들록해서 등이 뜨뜻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등 따쓰고 배불러야 돼요. 등이 안 따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창 지금 뭐 동계올림픽 유치했다고 난리인데 동계올림픽 뉴스 이렇게 중계하는 거 아마 보면은 경기하는 외에 임원이나 구경꾼들은 어떻게 해요? 핫도그를 째고 이렇게 있죠. 근데 전부 이래 째는데 가끔씩 이래 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선수든지 구경꾼이든지 임원이든지 가끔씩 이래 째는 사람의 유니폼 코리아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건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안면 째가 안 돼. 등이 따뜻해요. 이런 전통이 그대로 고조선 때부터 쭉 이어 이게 정착생활 문화거든요. 그런데 서양의 스프링 침대도 와가지고 매트 침대도 와가 한국에 오면 어때요? 돌 침대로 와. 서울 그 서양에서 보일러가 들어도 측면 라지에타에서 어떻게 돼요? 밑면 온돌 보일러로 바뀝니다. 아파트도 다 그렇게 돼요. 앞으로는 세계의 주거 문화가 한국의 밑면 난방 방식으로 바꿀 거다. 저는 장담합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아파트는 한국형 아파트라.
한국형 아파트란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온돌 보일러 깔았어. 또 하나는 고급형 아파트라. 그 북경 시민들이 한국형 아파트 분양받아 놓고 난리라. 올겨울은 왜 빨리 안 춥냐고. 예. 그건 여자들이 밍크 코드 사놓고 왜 올겨울에 아직 안 춥냐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이 온돌 시스템 때문에 그 타스켄트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 우리 동일건설이 가가 몇만 호 막 아파트를 짓고 앞으로 서서히 그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이 주거 문화로서 난방 방치로 가장 훌륭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스프링 침대 30만 하지만은 돌 침대는 온돌 침대는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는 3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그 생활을 보면은 예, 신앙이나 놀이를 보고 역사를 알죠. 그게 진짜 역사예요. 역사를 놀이로 나타내고 신앙으로 나타내고 동제로 나타내고 안동에 오면은 그 수덕마을에는 공민왕이 거 왔다고 그게 뭐예요? 국신당이라. 공민왕을 모시는 당. 그 역사를 모시고 해마다 정을 보름 되면 거기 절라는 거예요. 공민왕이 여기 다녀갔었다. 역사책에 거기 있으면 뭐 읽어보나요? 기억을 하나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역사는 뭐예요? 생활사다. 예, 강강술래 할 때마다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예, 외국의 침략, 예, 외놈의 침략 외적에 맞서서 지역 주민들을 편안하게 달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군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위장술을 쓰기 위해서 그걸 딱 드는 거죠. 그 책에만 보고 아무 의미 없는데 늘 한가위 때마다 그런 놀이하면서 역사를 생활 속에 가져가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역사인데 어떤 세계 어떤 역사가도 생활사라는 말을 썼죠. 생활의 역사일 뿐이에요. 묻는 사라 그러면 묻는의 역사인가요? 아니잖아요. 묻는 사료. 제가 말하는 것은 생활 사료를 만든. 그래서 생활을 보고 쑥과 마늘 먹는 보고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탁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 뭐 지금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가 우리는 음력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양력을 썼어요. 예,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역법하고 천체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역법이라는 것은 천체를 보고 역법을 만드는 거죠. 역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공간이야. 우주 공간의 움직. 공간과 시간이 함께 엮여져 있어요. 공간의 변화를 시간으로 만든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태양을 중심으로 한 것을 태양력, 달을 중심으로 한 걸 태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달을 한번 보면은 역법에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전체에 뭐예요? 달하고 같아요. 하늘의 달, 한 달, 두 달, 역법의 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어에도 1월, 2월 할 때 월하고 하늘에 있는 달하고 같아요. 영어에도 역법의 달은 뭐예요? 먼스. 전체는 뭐예요? 문이 문. 먼스가 어디서 왔어요? 문에서 왔어요. 문이 어원입니다. 먼스의 어원이 문에서 왔어요. 이거는 세상이 다 똑같아. 왜? 이거는 관찰 가능하니까. 달을 보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해는 보고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역법의 해, 세 한 해, 두 해하고 한 해에 있는 해하고 같은 말을 쓰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까 부여의 시조 누구지요? 헤브루. 해를 옛날부터 태양을 해라고 그랬어, 명사에서. 그래서 성씨 최초의 성씨가 헤스예요. 예.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는 어때요? 역법의 해는 뭡니까? 년이잖아요. 그렇죠? 해세자는 해년자 쓰고 전체의 해는 뭐예요? 날일자를 쓰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딴 개념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해하고 1년 하고를 한 번도 같아하고 관계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처음에. 그 다음에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역법의 해는 뭡니까? 이어 있죠. 전체의 해는 뭡니까? 선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말을 처음 만들 때부터 알았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양력 썼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예요?
야, 해를 얼마나 관찰하고 해 같은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로, 세상을 널리 이렇게 남의 빛이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했는가, 해를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관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설은 언제였나? 예, 동지야, 동짓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동지를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 동지에 팥죽 먹어야 나이 1살 더 먹는다. 예, 우리나라 나이를 헤아리는 살이 어디서 왔느냐? 설에서 왔어요. 예, 니 몇 살 먹었노 하는 건 설 몇 번 쉰노 하는 거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 세면서 나이 먹는 건 우리나라밖에. 다른 나라는 언제 나이 먹습니까? 자기 생일날 나이를 먹어요. 예, 그러니까 동지 팥죽 먹어야 된다는 건 이때 설 씻다 이거 동지설. 예, 신라 어느 왕대 그 어떤 동지 딸을 설로 삼은 1년에 처음으로 삼은이죠. 태양력으로 기준으로 보면 동지가 설이라 돼요. 왜? 양력도 다 틀리고 음력도 다 틀렸어. 설이라고 하는 건 새해의 첫날인데 하루의 첫시가 언제예요? 자시잖아요. 가장 깜깜할 때, 제로가 됐을 때. 한 달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초하루잖아요. 초하루는 어때? 해가 이질러가지고 제로가 됐을 때, 이때부터 조사할 달이 다 이래 보름달이 돼가지고 반달이 돼가 자자들 금음에, 그렇죠? 시작의 출발 알겠죠? 방해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북쪽이잖아요. 깜깜한데. 그러니까 1년의 출발이 언제예요? 해가 가장 짧은 날, 밤이 가장 긴 날. 당연히 동지가 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우리 스스로의 체계를 맞출 때는 동지설, 이게 우리의 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해문나, 이 환인에서부터 가야 시조까지 해를 상징하는 시조왕,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이런 것을 알면은 아까 나라 이름 중에서 신시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신단수 뭐라 그랬죠? 신밝은 숲이라고. 신명난 신이 내린 숲이죠. 신이 깃들어져 있는, 신이 나투어지는 그런 숲인데, 신시는 뭐냐? 야, 저작거리 시가 아니고 이 시는 이런 뜻은 아닐까? 이거 똑같아요. 컴퓨터에 치면 똑같이 나와요. 예, 이 삼국유사에 기록해 있는, 저 안 보이는 분이 있는데, 이건 시장 시자고 저작거리 시자고, 예, 이거는 뭐예요? 불자라. 표기는 거의 같은데 한획 차이. 원래는 딴 자지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 우리 그 삼국유사의 오자 찾아보면 비슷한 글자를 엉뚱하게 써놨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개정을 나정이라고 했거나 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건데, 이거는 불이란 뜻이에요. 불은 슬갑불 또는 무성한 거죠. 초목이 무성한 것도 불이에요. 여러분들 신단수가 어때요? 신밝은 나무 숲이죠. 초목이 무성한 거, 그것을 신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불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은 숲이에요. 덤불, 그렇지, 덤불, 그렇죠? 덤불, 술, 덤불. 그 다음에는 불을 또 벌이라고 해요. 들판, 신들판, 신숲. 그 다음에 또 불을 그야말로 불하 있잖아요. 그 강의자전에 보면 이 불을 불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예, 저는 신, 이 세 가지 중에서 따져보니까 요럴 가능성도 있어요. 신단수니까. 그러나 신단수에 굴이 표시해 놨는데 뭐한데 또 신불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 신불은 아까 해부루처럼, 해불처럼, 해모습처럼 신불. 예, 해는 어때요? 밝은 빛이면서 또는 뜨거운 불 같은 거예요. 불덩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이에요. 해모수, 해부루 같은 해를 하나는 빛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는 뜨거움으로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죠. 신불이죠. 그래서 이것도 신불, 해의 나라 이름으로 이거 아사달, 아침에 해 뜨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나타내지 않았는가. 이게 쭉 연관해 보면은 맥락이 해하고 다 관계가 지을 때, 이거는 숲보다는 역시 해하고 전부 다 관계 지을 때
다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숙제로 남겨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곰하고 범하고 사이에서 곰과 환웅 사이에서 단군이 내가 조선했는데 왜 곰문화는 없고 범문화가 더 센가 이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과거를 이해하는데 머물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길잡이로 삼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곰과 범이 다 한웅 천황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인간답게, 그러니까 전신종 문화, 이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 예, 주대. 그래서 다 동경했어요. 동경했지만은 곰은 적응해 가지고 1 플러스 1 해가지고 뭐 했어요? 1이 됐어요. 예, 환웅하고 곰하고 해서 뭐가 이제 조선이 됐어. 하나가 됐어. 예, 이런 것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동화족이라고. 예, 누가 누구에게 동화됐습니까? 곰족이 한웅족에게 동화돼서 조선이라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미국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하와이처럼 미국의 하나의 주가 될 수 있죠. 큰 나라 안전하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은 어땠냐? 범도 이걸 동화해서 야 이거 훌륭한 문화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동화되지는 않았어요. 달아났어. 그 일탈해서 이거 훌륭한 문화 이것도 종이가지고 나도 내 문화를 지키겠다고 해서 플러스 했는데 이거는 둘이 됐어요.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거는 1 플러스 1이 하나 되는데 1 플러스 1내가 이건 사실은 3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환웅은 천신적 문화, 하느님 문화인데 그 문화는 여기 동화돼 가지고 그 문화는 자체가 아주 축소돼서 사라졌어요. 고조선이라는 큰 문화는 이루었지만 범은 어떠냐? 전신적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문화를 지켰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전신적 문화하고 자기 문화하고 보태가지고 그럼 둘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더 드러났어요. 전신신앙, 그 다음에 범신신앙, 호랑이를 섬기는 신앙. 그것의 중간이 뭡니까? 산신신앙이에요. 그래서 전신신앙, 호랑이신앙, 산신신앙이. 그래서 단군이 나중에 산신이 되었다 하는 거 천황인데 박달림금인데 천황의 아들인데 어떻게 전신이 안 되고 산신이 됐느냐 하면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곰족의 나라는 맹나라라고 하면 범족의 나라는 예나라예요. 여러분들 중국 사서 가운데 후한서라든가 뭐 위서동기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 축제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고구려에 뭐가 있습니까? 고구려의 동맹, 또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는 예의 뭐예요? 무천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국중대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아까 천재단 이야기,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자면서 다 한웅족의 한웅천황의 신불고국. 이제 저는 이제 신시고국이 아니라 신불고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파인데 오늘부터 말이죠. 신불고국의 전신족 문화를 그대로 다 가지고 이거 제천의식이잖아.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동맹, 동쪽에 이것도 해서 한국이잖아요. 동쪽에 해 뜨는 것때 막 모여가지고 함께 축제하는 겁니다. 영고 이건 해맞이 북을 치면서 막 해를 맞이하는 굿을 한 거죠. 해맞이 굿. 이것도 해하고 관계 있죠. 무천 하늘의 춤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거죠. 춤춰서.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만 설명하는데 얘는 쭉 무천 딱 설명하고 다는데 말미에 이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예에 대한 기록 보세요. 무천에 간다는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말미에 한 줄이 딱 더 붙었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뭐 호랑이를 귀신으로 섬겨서 신앙했다. 이거 바로 범족이잖아요. 산신신앙, 호신신앙인 거죠. 이거는 제천영사 전신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동안에 당연히 곰이 범보다 우뚝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왜?
한웅이 시키는 대로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인간으로 변신했으니까. 요즘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구나. 다른 나라 문화, 자기가 동경하는 문화를 받아들이지만은 자기 것도 지켜야 된다. 예, 이 범이 훌륭하다. 그래서 제천 행사 다 같이 하면서 자기 범신 문화를 그래서 뭐 범에 관한 전설이나 산신 가면 다 범 그려놨잖아요. 도사하고. 예. 그래서 자기 문화를 지키니까 우리 문화가 더 풍부해졌어요. 만약에 전부 다 그러면 범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산신신앙도 없고 다 오직 전신신앙만 있다고 하면 우리 문화는 단조롭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시는 어때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문화를 지켜요. 그 유럽에 터키는 터키대로 또 어디는 어디대로 쭉 그 집시 집단이 있는데 자기 정체성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도 나라는 없는데 집시족은 있어. 그런데 만주족은 아주 그냥 대단한 만주국가를 가지고 있고 종족도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어때요? 자기 문화를 버리고 중국 한족의 문화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지배하고도 어떻게 해요? 한족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만주가 어디 있나요? 만주족이 어디 있나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곰은 어떻게 했어요? 동화주의로 가가지고 자기를 상실했어.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는 우리가 미국하고 연합해서 뭐 어떻게 더 큰 나라가 되면 우리가 일단 안전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쭉 가면 자기 길이 없어. 우리는 죽어거든요. 그러나 범처럼 다문화주의로 가면 우리 미국 문화의 장점, 서양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민족 문화의 정통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문화는 더 풍부하고 빛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문화를 더 풍부하게 하는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문화주의다. 그래서 1 플러스 1 해서 1로 갈 건가? 1 플러스 1을 3으로 만들 건가? 창조할 건가? 그 당구신화 보면서 그것도 다 해명되고 왜 지금 고문화보다가 범문화가 더 드세게 남아있는가도 이게 아무 이유는 되지 않은데 딱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 건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의 시대 구분에서부터 사료도 새로 하나 더 배우고 앞으로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외국 문화와 널리 받아들이고 바람직 문화는 수용하지만 우리 문화의 정체성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된다. 지켜나가야 돼. 그러면 외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만나서 제3의 문화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구들 문화가 외국의 침대 문화와 만나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돌 침대를 만들었죠. 구들 문화가 없다면 돌 침대를 절대로 못 만들어요. 돌 침대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뿐이에요. 냉장고가 있는데 그냥 냉장고를 김치 냉장고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김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는 전혀 다른 체계의 냉장고입니다. 온돌 문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맷돌을 따뜻하게 돌로 깔아서 그렇게 할 생각을 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냉장고는 냉기를 팬으로 강제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을 차게 해가지고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보관하면은 사과도 쭈글쭈글해지고 배추도 누렇게 말라요. 그리고 싱싱하고 날 것이 오래 보존이 안 됩니다. 김치는 물론 씌어 터지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김치 냉장고, 다시 말해서 김장김치를 땅 속에 저장한 것처럼 늘 상온으로 저온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궁리를 해보자. 우리 취향에 맞는 김치 냉장고를 생각. 그래서 용기 자체를 0.1도 미만으로 미세하게 자동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체제의 냉장고를 만든 것이 김치 냉장고. 그런데 김치를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 제만 내기 위해서 만든 냉장고인데 이제는 과일, 채소, 날고기, 횟감, 육류 다 날 걸 신선하게 만드는 싱싱구가 돼요. 그래서
IMF 시절 때 우리 가전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김치 냉장고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우리 주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던 가전제품이 김치 냉장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거는 과거의 것이면서 현재의 것이고 뭐래요? 미래의 것이다. 그래서 과거가 오래된 미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자원을 잘 발견해야 어떤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오늘 강의 주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람직한 지도자상이에요. 바람직한 지도자상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해 같은 지도자.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지도자. 정치 이거를 이 한자로는 정리하라 그래요. 바르다 이래가지고 네가 바르니 내가 바르니 맨날 당정 싸움, 당정 이념 싸움 하는 거죠. 우리 말로 이거는 뭐예요? 다스릴 정의야. 다스리다. 다스리다 고가 뭐냐면 다 살리다예요. 다 살리다. 정치는 뭡니까? 다 살리는 게 정치야. 누가 다 살려? 해가 다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스리다 말은 바로 해 같은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하고 연결돼 다 살리는 거죠. 해가 뭐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안 살리나요? 복지 어떤 복지? 햇살 같은 복지. 그걸 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는 게 다 살리나요? 아니죠. 이거는. 다 살리려면 어때요? 못 사는 사람만 잘 살게 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뭐 무상복지 때문에 뭐 이쪽 하다 그냥 서울시장 날아가고 해가지고 그냥 한나라당 내부가 안에서부터 막 박원순 시장 서울 사람들 나는 복도 많다 그래. 어떻게 자기가 뽑아놨는 아무개 시장을 딱 물리하고 박원순 시장 보세요. 아침부터 막 이 청소부와 같이 일하고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야. 원래 봉사하는 사람이 해 같은 지도자야.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하면 돼요. 그게 정치하는 거,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가장 하수가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배가 파산의 위기에 있다. 이건 경제 위기와 똑같죠. 그랬을 때 누구부터 구조하려면 누구부터 구조해야 돼요? 어린이, 노약자부터.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여성. 청년은 제일 늦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친구가 있어. 청년부터 구하는 거야. 지대로 있어도 헤엄치도 잘 꿋꿋하게 잘 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지도자상. 원래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어떤 사람 뽑아야 하는지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단수 나무 신단숲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삼국윤사에 신단수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임 교수님께서는 신이 밝은 숲 아래에 도읍을 정했다. 그런데 제가 배운 요즘 듣는 것 같고 배운 강의에서는 신단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적이 지금 항상 나오면 천재단입니다. 천재단, 소도. 그래서 신단수함은 신단을 짓고 그 아래에 도읍을 정했다. 천재단 아래에다 도읍을 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는 그런 좀 강의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균 스님의 견해는 어떤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단수의 단자는 두 가지로 쓰고 있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단자도 쓰고 박달나무 단자도 써요. 근데 그거는 나무 숫자가 따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구는 늘 박달나무 단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때 단은 재단이란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생활 사례 또 보면은 지금도 신단수가 있어요. 아까 그 김알지 이야기할 때 김알지가 어디서 나타나요? 시림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시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닭이 물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시림을 계림이라고 하고 신라의 초기 국가명이 계림국입니다. 박재상이 일본에 갔을 때도 계림국의 신라가 될지언정 너희 신라가 되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당태정도 우리 진덕 여왕인가요? 봉서에 보내면 계림국 여왕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다 계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헐리우드입니다. 신성한 숲입니다. 그 신단수도 신밝은 숲, 이건 헐리우드란 뜻이에요. 신성한 숲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도 신이 머무는 그런 신성한 숲이 있고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마을에 뭐가 있어요? 당나무 있잖아요. 마을을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나무 동시입니다. 달의 몽들이 치러한 나무가 우리 선왕신이야. 그 선왕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나무에 깃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석단, 누석단으로 바뀌고 그것이 더 구체화되어서 당집으로 바뀌고 그런 거죠. 그래서 원초적인 정태는 나무숲이가 사람이 처음 머물러 살 때는 나무숲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신이 하강했다. 제가 아까 그 아침에 해 뜨는 그 광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재단 단자라는 기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맥락을 생각했을 때 박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자를 가져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죠. 아사달의 위치는 어디로 보십니까? 아사달의 위치를 제가 비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고조선 그러니까 왕검조선이죠. 그러니까 그 일련이 고조선하고 황금조선 썼는 것은 황금조선은 당금조선이고 그 이전에 고조 이렇게 제목을 이원적으로 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왕검조선 이전에 환웅 천황의 신불고국은 홍산 문화지역 구체적으로는 우화령 지역이 수도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적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사달 또는 백두산, 태백산 또 모양산 이래 가지고 각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쪽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하지 못해서 자신 있게 대답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전환되는 계기가 있죠. 역사 학자는 말이죠. 옛날에 대학을 학문을 상아탑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식을 그 자체로 탐구하는 거죠. 세상살이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학문하는 사람은 상아탑이자 시계탑이어야 돼요. 지금이 몇 시인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다. 지금이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감시탑이어야 돼요.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탑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조명할 수 있어요. 미래를 전망해야 돼요. 학문을 통해서. 그래서 상하탑, 시계탑, 감시탑, 조명탑 이걸 다 갖춰야 된다. 근데 민속학 한다고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도 뭐 안심하고 나는 민속만 하면 돼. 동자만 연구하면 돼. 국만 연구하면 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연구를 하게 됐냐 하면은 동국공정 때문에 그래요. 고구려를 자기의 역사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 역사재단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50억 100억 거니까 너도 나도 평소에 고구려사 연구하지 않다가 고구려 무슨 역사학회하고 지가 고구려사의 대가인 것처럼 하고 진짜 고구려사 연구하는 윤명철이는 소외시켜놓고 옆에 구경만 해도 이거는 이런 게임이 없다. 이런 잘못된 게임이 없다 그래요. 고구려사 정말 연구한 사람 밀리고 학계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 재단의 무슨 교수 막 이래서 제 아는 친구도 거기에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등 돌렸습니다. 나는 묻는다 역사학자에게. 네가 이 시대 역사학자로 정말 골똘하게 사무치도록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연구비 50억 또는 100억 그 중에 일부를 타먹으려고 거짓으로 연구하는 척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사 사장하기 전화해서 뿌리를 캐는 글들 시리즈를 하자. 제 첫째 건을 쓰겠습니다. 뭐냐? 신라금관의 기원을 밝힌다. 왜? 신라금관 다 시베리아에서 왔대요. 말도 안 되죠. 시베리아에 가보세요. 금관이 있는가? 시베리아 무관의 사슴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슴뿔은 언제냐? 19세기의 민속품이라. 그런데 신라금관은 5세기에 번쩍거리는 순금왕관이 어떻게 19세기 것이 민속품이 번쩍거리는 5세기의 기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학계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야 나라도 연구해야지. 저는 김할지 신화를 딱 보니까 김할지 신화를 형성한 것이 신라금관이다. 그래서 신라금관의 기원을 밝힌다는 연구비 한 푼도 안 받고 700쪽짜리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고조선 이 고구려만 자기 역사가 아니고 고구려가 자기 역사가 되면 부여도 중국 역사 되지요. 고조선은 자동적으로 중국 역사가 돼요. 그래서 고조선을 주목하게 됐는데 제가 구비문학에서 고조선 연구로 전환한 게 아니고 그것도 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비문학 연구 계속 하고 있고 다른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페이스북 연구도 하고 있고 온갖 연구를 하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나의 몫이다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고국이라는 논문 제목 나도 이제 신불고국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날이 달라지는 거죠. 내 연구를 제가 극복하는 거죠. 딴 사람이 이걸 극복해주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신기록 세우고 신기록을 제가 개신해야 될 그런 처지. 너무 너무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 특히 해사상, 올바른 지도자 사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명강의를 해주신 임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